반갑습니다. 예, 동대구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에 딱 도착을 여기 동대구에 9시 52분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9시 55, 아니, 한 8시 55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11분에 딱 도착했어요. 11분. 놀랍죠? 내가 생각해봐도 놀랍다. 원래 한 30분 이렇게 걸리는 거 아이가? 아니야. 내가 축지법을 쓴 것 같아. 원래 한 그 정도 걸릴 수 있어? 한 10분? 그렇지. 한 30분 걸리잖아. 때로는 여러분들도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축지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끔가다 내를 보면 여기 있다가 저기 가 있단 말이야. 축지법을 쓴다는 게 오늘 입증이 됐네. 너희들 표정들이 뭐 미친놈들 와가지고 막 그런 표정을 보지 마라. 아니 나는 한 30분에 도착할 줄 알았어요. 9시 30분에.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딱 시계를 봤더니 11분. 이게 축지법이 아닌 곳은 이게 그만할게 그만. 자 보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해설할게요. 이번에 차를 놓쳐가지고요. 그 다음 차를 탔거든. 원래 6시 45분 차를 타면 천천히 걸어오고 막 그래 하는데 7차를 타가지고 찍어갈 줄 알았는데. 자, 일본에 경찰에 간 직역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범 이야기 나옵니다. 이 부축배기 절도범은 지금 일본 문제 같은 경우에 이름 틀리지는 않겠죠. 이름 틀리지 않겠죠. 그 기억번에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는 자에 대해서 사견이 사수이라 기락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 범죄를 근거하는 함정사는 위법하다. 그렇죠. 범죄 의사가 없는 놈을 범죄 의사를 유발시켜서 이제 범죄를 범하는 거니까 범죄를 범하니까 이놈을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죠. 그런데 이러한 함정사에 기한 공소되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죠. 그래 공기판으로 종결하잖아요. 기소를 하면. 일단 디귿번에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위법한 함정사로 단정할 수 없다.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해서 이제 기회만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어. 그래 범죄 범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함정사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옳은 지문이죠. 그다음 2번에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에 불신검문은 그 행정-경찰 작용에 불과하므로 그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당연히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서 인근 경찰관세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앞에 행정경찰 작용 이런 것은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죠, 그죠?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그 수험 전문가의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초짜 강사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적어도 우리 학원에 이제 강의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말이죠. 초짜 강사의 강의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에 이제 오답이 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줘요. 기본 강의 못하면 우리 그 뒤에 뭐 판례 강의든 심화 강의든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못 본 내용이 있으면 그건 제끼세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건너뛰고 다른 부분을 보세요. 그럼 그게 답이 나오니까. 알겠지? 우리 행정경찰작용 이거 막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제발 이거 문제를 풀 때 그런 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지나가서 봐봐봐. 그러면 그 질문을 위해서 인근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하면 어때? 질문을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죠? 당연에게 불리하더라도 질문을 위해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리죠. 동행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불리하면 그렇죠. 그다음 이번에 질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경찰관세에 동행한 거동불심자에 대해서 거동수상자예요, 행동수상자예요.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다. 어때요? 변호인 조력 즉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야 되죠. 고지해야 됩니다. 틀리고요. 3번이 맞네, 그죠?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된다. 여러분 현행범 오늘 우리 현행범 체포를 공부할 건데 이거 공부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지문이거든요. 현행범으로 간주. 자 이것이 준현행범인이에요.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번 지문 옳은 지문입니다. 이게 4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신검문에 대해서 질문 시 흉기 소지,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틀리죠. 흉기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번 지문은 아직 못 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못 본 지문 있으면 제끼고 그러면 1번, 2번 그리고 4번은 전부 다 옳은 지문이잖아.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러면 3번 이렇게 소거법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이 못 본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세요. 오늘 물론 기본 강의에서 다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인 체포하고 불신검문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현행범인 체포에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는 그때 불신검문에 이 지문을 가지고 와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 3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법정들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없다. 틀리죠, 여러분.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란 말이죠. 법정 대리인 자식 거.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해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그 큰애가 말이죠. 모욕을 당했을 때 내보고 아버지 고소하지 마라라고 해도 그 명시하는 사에 반해서 내가 고소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내 거니까요. 내 거니까. 우리 아들 것을 대신 행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니까요. 내가 모욕을 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모욕을 당했지만 내 마음도 아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고유권이잖아요. 그냥 내 고소권을 내가 행사하는데 뭐 아들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겠죠. 내 것을 내가 하는데. 이번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는 그러니까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해서도 그 배직형 고소할 수 있다. 틀리죠.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 결혼했다면 배우자요. 그다음 직계 친족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기 전에 고소하지 말라라고 하고 죽었다면 이제 그분들은 고소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하지는 못하니까요. 여기서 피해자는 승인입니다. 미승연자가 아니고요. 승인이요, 승인.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죠. 그다음에 3번에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던 피해자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관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고소능력이 없다는 것은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입니다. 그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하면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를. 즉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4번에 무능력자인 미승연자는 고소능력이 없으므로 그 고소는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민법상의 행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고소능력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죠. 고소는 유효입니다. 그러면 고소능력과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다르단 말이냐? 다르죠. 민법상의 법률 행위 능력은요. 획일적으로 만 19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은 가지고 있고요. 만 19세 미만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미승자 말이죠. 근데 고소능력은 미승연자라 하더라도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상의 어떤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할 수 있어요.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 판례는 11세 소녀 고소능력이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 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11세 소녀 말이죠. 그 다음 11세 소녀는 그 이전 판례인데 고소능력이 없다고 한 판례도 있어요. 똑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의 능력이다 보니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요. 확실한 것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고소능력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고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고소는 유효입니다. 그 다음 4번.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자 1번. 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 개당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체포나 구속일 정도의 혐의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당연히. 그다음 이번에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근무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근무 시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그렇죠. 신분증을 제시 원래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에요. 맞고. 3번에 쭉 가서 불교죠. 불교. 그 질문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교, 분리, 교통, 방해 질문하기 위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그 4번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 현행범인 체포를 공부하고 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불신검문을 하는 겁니다. 이 불신검문하고 현행범인 체포가 맞물려 있는 그런 영역이 들어있거든요. 불신검문을 했단 말이죠. 이놈이 이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차로 가고 있는 사이에 이제 경찰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막 내려와서 막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욕을 하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자정에. 그래서 이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어깨를 붙잡은 거예요. 과연 이게 즉법인가? 현행범인은 맞아. 현재 범죄를 행하고 있잖아.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붙잡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체포를 하면 안 되고 날 밝으면 범죄를 인지해서 임의 수사를 진행을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모욕죄 범죄니까 이제 수사를 진행하겠죠. 근데 여기서 바로 현행범 체포로 나아가면 안 된다고요. 이건 예습인데 오늘 할 거예요. 자,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서는 도망의 염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망칠 염려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이 막 보고 있다 있잖아요. 이 주민들이 보고 있으면 이 주민들이 다 나중에 이놈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목격자들. 근데 주민들이 막 여러 명이 보고 있단 말이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는 경우예요.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망칠 염려도 없다. 그 다음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 그러면 현행범인 체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를 붙잡은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지난주에도 했고 또 오늘도 하고 또 수업 시간도 할 거고 뭐 내를 바보로 아냐? 왜 이렇게 계속 슈브리냐? 똑같은 내용을 왜 그러냐? 여러분 까먹어요. 여러분. 딱 이 정도 수준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이것을 계속 반복하자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한 뭐 8개월, 10개월 정도면 끝낼 수 있겠죠? 왜? 안 돼? 아니 똑같은 내용을 한 8개월 동안 계속 줄기차게 보면 안 되겠나? 한 10개월 동안, 1년 동안 보면 안 되겠어? 안 되겠나? 우리 기출문제 그거 한 건 한 1년 동안 줄기차게 계속 보면 안 되겠어요?
왜 안 돼? 여러분들 왜 안 돼? 되지 당연히. 근데 안 보니까 안 돼. 뭐 이렇쿵저렇쿵 베리벨 핑계 다 되죠. 칠할들하고 자빠졌네. 뭐 성실성, 성실성.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군데군데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하니까. 그것만 해봐봐, 여러분 다 되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문제를 주고 계속 이렇게 해설도 하고 계속 반복도 시켜주고 하니까 그것만 해. 그 여러분 한번 여기 11월부터 이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 그 이전에 수업 들었던 친구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만큼 수업 시간을 우리가 많이 멍 때리고 많이 졸고 하는지, 그리고 복습해야 될 거 얼마만큼 많이 안 하는지, 또 복습도 그렇게 기출을 그 복습을 하라고 했는데도 물론 과목에 따라 뭐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시키는 대로 하고, 저는 제가 여러분 시키는 대로 이렇게 복습도 하고, 자, 이렇게 얼마만큼 여러분 열심히 했는지를 딱 생각해 보면 돼,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성실하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 뭐 사람 중에는 가장 성실한 사람이 가장 뭐 최고의 어떤 그런 뭐 사람의 어떤 뭐 이 상품을 매긴다면 그게 상품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 예? 그 성실한 게 어려운 거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쉽다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려운 게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까지 다 했나? 5번 해야 되나?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부축배기 남았다, 그치? 부축배기, 그 맨 뒤로 가면 돼, 맨 뒤로. 이렇게 제가 문제 푸는 방법대로 풀으니까 부축배기는 맨 뒤에 가서 유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그렇지? 이는 적법이니까. 부적했지, 부적. 이번에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부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인적이자 인적, 그치? 인지 추가부행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적법. 위법한 함정사를 보기 어렵다, 맞고. 자, 관련을 맺지 않았네? 맺지 않았어? 그러면 적법이지. 맺지 않았으니까 적법. 맺지 않았으니까 적법이잖아. 맨 뒤로 가봐봐. 자, 위법한 함정을 보기 어렵다. 그렇지, 적법이니까 위법한 함정사 아니니까 맞지? 나 노래방 도우미는 뭔데? 도우미는 위법이지. 도우를 읽으면서 위자가 싹 올려주면 뭐 너는 고수요, 고수. 이 인지를 보면서 이 적법이라는 게 바로 딱 보이면 이제 여러분 너무 고수라고, 고수. 그다음 맺지 않았다. 관련을 맺지 않았다 하면서 이게 적자가 딱 보여주면 여러분 이제 고수라. 맺지 않았다. 자, 또 한 개 더 되겠네. 했으니까 부축배기 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 여러분 고수란 말이죠. 이것을 빨리 하겠다는 거죠. 빨리 배수 반복해가지고. 여러분 기출만 한 번만 하기를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된단 말이죠. 다른 영역들은 안 그럴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옳은 설명은 여러분 변사자, 이거 우리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 여러분. 변사자 검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 했어? 우리 검사라고 했잖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틀려? 사경이 들어가면 틀리지. 들어봐라. 보면 뭐라고 돼 있노? 서장 사경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리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오답 걸리려면 이치를 잘, 그거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뭐 대학교 뭐 고등학교처럼 뭐 이해하고 뭐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다음 이게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지, 여러분 이 학원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 빨리 붙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오답이 걸리는 위치만 잘 체크해내고 그거 반복 숙달. 내가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란 말이에요. 학문적인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다음 이번에 경찰관은 수상한 그동 행동이요 기타 주의사항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고 있다고 시험을 만한 상당히 유효한 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흉기에 대해서는 뭐 조사할 수 있다고 명문의 규정도 있다, 그죠? 맞고. 3번의 고소는 일정한 범죄 사실을 수사이나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 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이 의사가 구체로 어떤 범죄 사실을 지정하여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맞죠, 그죠? 일시장소 방법을 구체로 특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어떤 범죄를 지적해서 처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정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로 특정할 필요 없죠.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구체로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되죠. 그다음 범인을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범인을 찾아내는 것은 범인 잡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이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알면 물론 고소장에다 적으면 되겠죠. 고소하면 되겠죠. 몰라도 고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불신검문에 대해서 응답 거부하는 자. 여러분 응답 거부를 여러분 동행을 요구 못합니다. 우리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요, 질문을 위해서인데 어떤 경우에? 불교의 경우에 분리교통 방해. 근데 여기 응답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죠. 그 다음 7번 함정사. 자, 부축배기 나왔네요. 부축배기 적법입니다. 맨들에 보세요. 위협한 공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관련을 맺지 않았으니까 맨 뒤에요. 위법한 함정에 해당한다. 틀리죠? 해당하지 않아요. 적법이죠. 위법한 함정서에 그한 공소제기는 그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맞죠? 공소의 절차가 신의칙을 위반했습니다. 무효예요. 따라서 공기판이죠. 이 공기판.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면 수송조건 불구비. 그러면 형식재판이잖아요. 자, 형식재판에 4개가 있습니다. 4개. 이거 암기해 오셨습니까? 우리 소송조건 불구비 형식재판 4개. 4개. 한번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4개. 처음 하는 친구들이 한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걸 암기하라고 했지. 근데 암기를 안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한 친구들. 그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이가. 처음. 이번 처음이야. 다 암기했을 거야. 형식재판 4개. 해놓고서 내가 시킬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안다고 하는 거야. 맞지? 아이 맞잖아. 맞으면서. 아니야. 정말 기억이 안 나. 자, 여러분들 정말 기억이 안 나나? 안 나요. 그 우리 지난주에 많이 했잖아요. 그 내가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 내가 암기하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니만 타켓을 잡았으면 미안하다. 미안성이 없어서 그럴 때야. 스마트폰 많이 봤지?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폰 안 봤나? 폰 안 봤대요. 그럼 내가 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다른 사람을 집어야 되겠다. 니는 탈락.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면서 암기하는 친구가 딱 좋은데. 자네 처음이 제가. 자네 이거 형식재판 4개 다 암기했어? 자세한 내용까지는. 근데 이 4개 종류 다 암기했나고? 했대요. 자네는 처음 이거? 그 자네 이 4개 다 암기했어? 이 시기마, 네 스마트폰 봤지? 바닥해 그냥. 여러분, 그 스마트폰 볼 시간에요. 여러분, 그거 한 100분의 1만 딱 가지고도 암기해버리면 암기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폰 안 봤다 하고 뭐 그리 하니 뭐 내가 뭐 여러분 사실 내가 뭐 암기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뭐 암기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신뢰한다면요, 암기하라고 한 것은 암기해가지고 이게 쭉 참여하면 훨씬 좋다고요. 그래서 수성법 이해가 훨씬 더 될 거란 말이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과한 분량을 주면서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쌤들이. 그러면 그것만 좀 말을 좀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경찰 애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마치 스펀지 같아요. 뭘 하라고 하면 그대로 다 잘 하시더란 말이죠. 근데 이전에 여러분 고참들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보다는. 이전에 고참들은요, 학원 다 끝나고 나서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학원 다 끝나고 와서 우리 같이 뭐 학원 청소도 하고, 그 애들 지금 이제 경사대 있고 경희대 있고 그 친구들이 참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 그 말은 그냥 뭐 하는 이야기고요. 경찰 애들이 여러분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막 다 하고요. 자기 머리가 굴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과목에 다 각 과목들이 고수들이고요. 이 전문가들이니까 여러분이 빨리 가장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스펀지처럼 그대로 흡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완전히 엘리트 뭐 이런 거 테스트하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면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고 막 이런 거 되는 건데요. 우리는 그냥 문제지에 틀린 글자를 찾아내는 이런 게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기교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막 이렇게 굴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빨리 붙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고 뭐 하라고 하면 그대로 여러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량을 주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4개를 꼭 암기하세요. 자, 이 공소유학 결정이 있고요, 공소유학 판결이 있고, 관할 위반 판결이 있고, 그리고 면소 판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유들도 2문자까지 다 따드리는데 그게 어렵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냥 하면 좀 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말도 만들어 보고, 저도 베리벨치에서 다 해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 치사를 하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뭐 이런 거 해봤잖아요, 치사를 하면. 그래서 뭐 우리 그 점심 때 뭐 삼계탕 해 먹을 때 닭 잡고 막 똑딱똑딱 하고 막 된장 끓이고 하면 이거는 경범죄다 이렇게도 이야기해봤잖아요. 치사 경범. 이게 공소유학 결정. 그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하나씩 대입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공소유학 판결이 뭔데? 제법 다중고처라고 했죠. 제법 다중고처 이렇게. 그다음 관할 위반 판결. 그다음에 면소 판결은요, 우리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됐다 했잖아요. 사실 폐지 확정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하세요. 오늘은. 알겠죠? 오늘은 꼭 암기하세요. 오늘 넘기지 마세요. 아니 오늘 넘겼다, 여러분 올해는 합격 못합니다. 반대로
오늘 내에 합격하면 오늘 내에 합격 오늘 내에 암기하면 걔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죠. 합격합니다. 하라는 것을 뭐 자기 고집으로 안 하는 놈들은 나중에 얼마나 말을 안 듣겠습니까? 하라는 건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위법한 함정사에 기한 공세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그러니까요 제법 다중고찰 때 법에 해당되고 따라서 공기판입니다. 자, 위법한 함정사는 공소기합 판결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밑에 4번 맞죠, 그죠? 오케이. 그다음 8번 고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모욕죄에 대해서 고소 없이 기소되었더라도 그 기소 후에 1회 공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여러분 자 이거는 뒤에 가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또 공부를 해요. 자 일단 모욕은요 친고죄고 친고죄는 무조건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되는 거예요. 고소 없이 기소하면 안 돼요. 고소 없이 기소해놓고 나중에 고소한다고요? 안 돼요. 무조건 고소받아서 기소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그 후 공소기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틀립니다. 공소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기소해놓고 나중에 고소 들어와도 공소기는 부적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그 다음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의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고소의 요건은 구비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고소는 서면도 되고 뭐도 돼요? 구술됩니다. 우리 구술로 고소할 때는 무엇을 작성한다고요?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조서는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 했죠. 근데 피해자를 지금 참고 조사하고 있으면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하거든요. 거기다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3번에 우리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달 맞죠? 이 범죄 아닙니다. 이 범인.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범인을 안다는 것은 범인과 뭐를 알아야 돼? 범죄를 알아야 돼요. 이 범죄를 안다는 것은요. 다시 두 개. 이 범죄가 친고죄라는 확정적인 인식 이거요. 또 하나는 포괄일죄라고 한다면 최종의 범죄 행위가 끝났을 때 범죄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4번에 친고죄의 공범 중 1인과 합의하고 그 일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한 때는 합의하지 아니한 다른 공범에 대해서 고소 취소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친고죄의 공범 1인과 합의하고 그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한 때 친고죄의 공범 1인과 합의하고 그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했다. 합의하지 않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 고소 취소 효력이 있다. 우리 친고죄의 공범은요. 자, 친고죄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친고죄의 공범은 한 놈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친고죄의 공범은 한 놈이라서 한 놈에 대해서 고소는 다른 놈에 대한 고소고 한 놈만 취소해도 다른 놈에 대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면 이게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취소 효력이 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9번. 함정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옳죠. 그 다음에 10번. 전문사 자문위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번에 자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변호인에게 구술 쓰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줄 수 있다라고 했죠. 틀리고요. 그다음 디귿번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리얼번에 자 이의제기는 고금장이잖아요. 지금장이라 했으니까 틀리죠. 그리고 오답 그리는 위치들만 잘 점검해 보세요. 그다음 11번 고소권자 아닌 자를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요.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고소권 있겠냐 없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데 어떤 범죄가 여러분이 그 재산상 손해자예요. 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한 뭐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10억짜리 물건인데 여러분이 재산상 손해 입어서 10억을 손해봤다고요. 자 부족합니까? 1000억을 손해봤어요. 여러분 쫄딱 망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고소권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나? 있겠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성법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딱 바꿔보면은 확인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히 고소권 있죠. 내가 어떤 범죄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고소권 있는 거죠. 재산 손해자는 고소권이 있습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재산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재산권이잖아요. 물건주의 재산권. 그러니까 내가 재산 손해를 입었다면 그 사기죄 보호법익 사기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법익의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친족이요. 이거 아주 험악한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입에 담기도 뭐 그 거북한 이야기. 근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디귿번 절도죄에 있어서 절도를 당한 자에게 절도를 당한 자, 재산 손해 입은 절도를 당한 자, 이런 고소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놈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돈을 빌려줘 가지고요. 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죠. 채권을 가지고 있다. 요러면요. 이거는 고소권 없습니다. 왜? 이거는 간접 피해자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 친구가 채무자예요. 이 친구 물건을 이 친구가 훔쳐갔어요. 그때에서 내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채무자가 도난을 당했으니까 내가 좀 마음이 쓰일 수는 있잖아요. 간접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다음 사다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다의 친동생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다명예훼손은 친족 또는 자손이라고 했죠. 친동생은 친족에 들어가잖아요. 고소권 있고요. 그다음에 미연번 살인죄의 피살자의 처. 자, 이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 살인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살인죄죠. 살인죄 피살자 당할 살해를 당한 사람의 처 뭔데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 배직형 그 처는 배우자가 되잖아요. 배우자가 그렇죠? 살인죄란 범죄에 그 피해자의 처라고 있습니다. 피살자의 처. 피해자가 사망했으니까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공화된다 했잖아요. 처는 배우자잖아요. 그다음 11번에 다음 중 경찰관 직무 집행권상 불신 근무요. 자 1번에 자 우리 그동 기타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시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안다고 있는다는 자 맞죠? 이게 올래요, 그죠? 자 이번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응답 거부를 이유로는 못하죠. 그다음 3번에 변호인 도움 받을 권리 있음을 고지해야죠. 그다음 6시간까지 구금 아니죠. 6시간 초과에 머물게 못해요. 6시간까지 머물게 하는 게 가능하죠. 구금은 아니죠. 구금할 수 있고 틀립니다. 그다음 13번에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사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되기 유지할 것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범인 발견하고 확보하고 증거 수집 보존한 수사기관 활동이다. 그렇죠? 범죄 밝히고 범인 잡고 증거 확보하는 수사기관 활동. 친고죄나 세무고문 등의 고발이 있어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은 소추조건에 불과하다. 소추조건 수송조건이요.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 사회조건도 아니죠. 고소 고발은 소추조건이잖아요. 수송조건. 기소할 때 조건. 3번에 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한 경우에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수사가 행해졌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 가능성이 없다면 위법하죠. 여러분 고소 고발이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그 고소 고발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수사가 행해졌다면 위법해요. 그 다음 4번에 우리 즉고발 사건 있잖아요. 즉고발 사건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해도 됩니다. 이제 기소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세무사에 요청하는 겁니다. 서장아, 고발 좀 해주라. 내가 이제 기소를 좀 해야 되겠다. 고발 좀 해도 하니까 서장이 고발을 해요. 세무서장이. 그리고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이 기소는 즉법인가? 그렇죠. 왜? 고발 받아서 기소했잖아요. 그리고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할 수 있다 했잖아요. 또 수사했고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발이 필요하죠. 고발 좀 해줘. 요청 가능합니다. 고발했고 기소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14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있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건. 자, 1번 14번 같은 경우에 90일 친고죄에 대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달 경감에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야 날부터 기소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검사가 고소할 자를 지정한다. 그렇죠? 검사는 10일 맞죠? 10일 껌 10. 그다음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것은 범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고소권자가 범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여도 그 날부터 곧바로 위 조항에서 정한 친고죄 고소기간 진행된다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 고소기간은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렇죠.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우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달인데 여기에 딱 기억해버리면 좋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달? 범인 더하기 범죄를 알아야지. 이렇게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는 것은 범인과 범죄를 알아야 돼. 범죄를 안다는 것은 두 개. 친고죄라는 확정적 인식. 이게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많이 보면요.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 여러분 보셨죠? 그거 확인 안 해봤나? 그럼 오래 걸린다 여러분들. 오래 걸린다. 8개월 내가 장담 못 해준다. 1년 장담 못한다. 빨리 봐라 빨리. 그게 뻥이 같나? 기출문제만 20회도 해봐라. 20회도. 자, 빨리 봐라. 빨리 보면 이게 정답률이 낮은데 빨리 봐라 여러분. 빨리 봐라. 아이고, 훨씬 잘 나온다. 훨씬. 지금 이건 뭐가 문제냐면은 쉽게 공부를 하고 점수가 나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여러분을 밀어준단 말이야. 그 자신감이 생겨야 간다. 이게 성실한 것이 오래 가진 않거든. 사람이라는 것이 성실한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그 성실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은 자신감. 뭔가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 이거는 점수거든. 여러분은 점수란 말이야. 자, 그런 것들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알게 된다는 것은 딱 두 개. 자, 확정적 인식. 또 하나, 포괄일죄라면 최종의 범죄기 종료. 이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위원회 구술이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구술로 고소 가능하죠, 그죠?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 가능하고 구술 고소 가능합니다.
우리 그 대리인을 통한 고소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알고 있다 그자. 우리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할 때는 뭐 서면과 구술 다 되고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인으로 내가 고소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 표시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지. 우리 등록 다 했고. 근데 고소 기간은 대리 고소인이 범인은 안 날부터 6달이 아니고 뭐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은 안 날부터 6달이다. 뭐 이런 거. 왜 그걸 대신 행사하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다음 15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에 우리 고소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법 문화, 윤리 관 전통 이런 걸 고려해서 입법자들이 정할 수 있는 아주 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했지. 이걸 입법 형성권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네들은. 그런데 말을 너무 어렵게 쓴다. 그죠? 그 하나 정말 참 아니 그게 자 우리나라는 좀 뭔가 좀 있는 사람들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바꿔야 되는 게 바꿔야 돼. 요즘에 그 뭐냐 무슨 수석 하면서 뭐 민정 하여튼 뭐 비서실장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쓰는 말이 우리말을 좀 쓰주라. 우리말. 우리말. 물론 다 그렇게 쓰지만 정말 뭐 거기서부터 정말 뭔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뭔가 학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부터 좀 우리가 쉬운 말. 뭐 헌재 결정인데요. 입법 형성권, 넓은 입법이 한 목적적 입법에서 문화전도 사법 문화. 우리 일반인들 우리 아버지 뭐 이 사법 문화 하면 이 뭐라고 생각하겠노? 그냥 좀 쉽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할게요. 아이 돈이 어렵잖아요 말들이. 그냥 이 고소권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전통을 고려해 가지고요. 국회에서 정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아주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다음 이번에 친고죄에 대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살 경감에 고소하지 못하는데 쭉 가가지고요.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 아니다. 틀리죠.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또 오답이 걸린다면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3번에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 여러분 범행기간을 특정해서 고소할 수 있는가? 당근이죠, 여러분. 범행기간을 특정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통사안이었거든요, 실제는. 자, 이 크리스마스에 집에 갔더니요, 자기 배우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도 내연남하고 뭐 하루를 보내고 싶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겠지만 그동안 살았던 그 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안 그런다 그죠? 그날은 피해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랬나? 난 이 판례를 볼 때마다 너무 이 잔인하다 이거는. 그 크리스마스에 갔더니 그냥 없어져 버려. 가출이지 가출. 그래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어떤 놈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든요. 그래 이제 처벌해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간통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고소 가능한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다음 4번에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을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네요. 적법한 고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참고인 조사할 때 그때 고소를 하고 이것이 참고인 진술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적법한 고소이다. 됐죠. 16번에 고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뭐냐. 거기에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법정에 주어진 고유권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그렇죠. 고유권이란 말이죠. 고유권 판례가. 그다음 고소 당시 이혼한 생모. 여러분 생모라는 글자만 나오면 무조건 고소권이 있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너무 간단하잖아요. 생모. 우리 모자가는 여러분 모자가는 출생이란 사실관계에 의해서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성립돼요. 모자가는 그렇습니다. 부자는 안 돼요. 모자가는 그렇습니다. 모자가는. 그래서 생모는 고소권이 있는 거예요. 자 맞고 그다음 고소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틀리죠.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고소능력은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 그 다음에 4번에 생모가 맨 뒤에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 공기판입니다.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 사수 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한다. 공기판. 그 다음 18번에 고소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자 1번에 고소는 서면과 구술 다 된다. 그렇죠. 자 2번에 발언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 맞죠. 여러분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심 공소계약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에 1심 판결 선고 전에 친고죄의 고소 취소 가능하고 이때 법원은 공기판해야 한다. 이거 맞아요. 이거는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소 취소를 공부할 때 이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안 본 내용이 있으면 그냥 제끼시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소라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없애고 이런 배운 내용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 이런 것들은 제끼고 다른 어떤 지문에서 성분을 거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떤 과목이든 여러분 못 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소급을 통해서 풀면 되니까 일단 제끼고 다른 것에 성분을 거세요. 그래서 기본 강의만 듣고도 100점이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8개월 만에 붙어나간 아주 기감이 되는 본보기가 되는 두 친구가 있어요. 우리 학원도 다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모든 지문을 다 받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소거법을 통해서 푸는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기본적인 어떤 감, 이해를 통해서 모르는 지문들은 때리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소거법을 통해서 충분히 풀리거든요. 근데 심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수업을 통해서 안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또 때로는 한 두세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소거법 말고 그 이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은 한번 다 보면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죠. 소거법에 맡기면 뭔가 불안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다 보는 게 우리 이제 2단계거든요. 2단계.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 강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점수를 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한 목표를 한번 잡아봐봐. 내가 지금 하라는 대로 기출로 가지고 쭉 이렇게 해나가고 이번에 3월 24일에 이런 몇 점 받는지 해보라고. 최소한 80점 받으란 말이야. 최소 80점은. 사술 아니냐? 뭐가 사술이야? 100점도 나오는데. 한번 해보라고. 목표를 딱 잡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4번요.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범죄 사유가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를 안다는 것은 미필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틀리죠? 확정적 인식이지. 단 19번. 고소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범죄의 간접 피해자는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직접 피해자만.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모 맨 뒤에 고소할 수 있다. 맞지? 자,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유예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여도 고소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니까. 자, 4번의 고소는 서면 구술로서 검사 사경관에게 하여하고 구술이 한 고소의 경우에 독립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니지. 독립된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 이 독립된 조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친구를 참고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면 참고인을 조사할 때 참고인이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다 증거니까 이 조서를 적어요. 수사기관이 적는 서류를 조서라고 했죠. 참고인 진술조서. 여기에 이 친구가 가만 보니까 피해자인 거예요. 처벌을 원하느냐 했더니 처벌을 원한대요. 적었단 말이죠. 지금 어디에? 참고인 진술조서에. 이게 구술고소 조서 작성에 해당되는가? 그렇다라는. 혹 독립된 형태, 별도의 독립된 형태의 이 참고인 진술 말고 별도 이 독립된 또 다른 어떤 조서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소하는 내용만. 그럴 필요 없다. 네, 그럴 필요 없다. 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번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고소 또는 그 취소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소기관은 고소권자가 아니라 대리고소인을 기준으로 대리고소인이 범인이라기 때문에 특이산한다. 대리고소인이 범인이라는 말 틀리죠.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이거나 법정 대리의 친족이 피해자인 때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죠. 이 친족의 고소권도 고유권이라 했습니다. 그다음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렇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친고죄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그 취소는 다른 공범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오늘 공부할 겁니다. 친고죄의 공범은요 한 놈이다. 예, 나중에 공부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모든 질문을 다 해설해 줍니다. 원래 커리큘럼은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 우리 참수의 커리큘럼은요 여기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볼록이랑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해설을 다 해주는 이유가요. 저도 뭐 여러분 정답률 낮았던 것만 해설해버리고 여러분 틀린 지문들만 몇 개 해설해주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수업 시간도 확보되고 좋아. 근데 이것은 일주일이 지나면 망각을 해서 망각을 잠재우겠다고 우리가 해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 취지를 이제 뒤늦게 이 커리큘럼을 만들 때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 뭐가 필요하냐. 그다음 전부 다 틀린 걸 찾아보고 했는데 근데 그건 아직까지 그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볼록이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볼록이는 당연히 해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같이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면 망각을 하는데 그 망각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저는 다시 한번 더 보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시험에 나오는 형태대로 복습해 주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취지를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그래 해설할 때 그냥 방만하게 두지 말고요. 망각해요. 여러분 망각해요. 그 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딱 들어보시고 그때 진정성 있게 하세요. 일주일 지난 시점에. 자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요. 바로 이제 수업하도록 할게요.